자, 국내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초유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 울먹거리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는 게 윤리위의 답변이었습니다. 징계 효력은 즉시 시작되는데 이 대표는 오늘 당대표 사퇴는 없다고 선을 그었죠.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정아 실장이 이제 가서 취재를 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갈래요? 그러면은? 네, 귀대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국장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후배 한 명을 지금 딱 시켜놨어요? 배치를 해놨습니다. 좋아요. 네. JTBC 보도국의 내리사랑이 참 대단하네요. 또 사랑으로 해석을 하네. 쪼는 건데. 네, 정치부 막내 말진이라고 하는데요. 말진 시절 저도 귀대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밤 늦게까지 남으라, 기사거리 있을 때까지는 퇴근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한 선배가 바로 현 사건 반장 양원보 반장입니다. 양원보 선배보다 더 자연스럽게 야근을 시키는 사람 바로 우리 토일남 복국장인데요. 선배들의 내리사랑을 제가 이어받아서 현장에 나가 있는 이 배양진 기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제 뉴스룸 통해서 좀 보셨죠? 네, 어제 저녁 7시에 시작한 윤리위는 오늘 새벽 3시 가까이 돼서야 끝이 났는데요. 장장 8시간 동안의 회의 끝에 내린 결론, 당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였습니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써줬다는 이 7억 각서, 이 대표 의혹의 제보자 입막음용이다 이렇게 봤고요. 또 이 대표가 이 각서를 몰랐다고 한 소명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성상납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당대표이기 때문에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라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네, 백발의 커트머리,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이 빨간색으로 차려입은 이 윤리위원장의 모습 눈길을 끌었죠. 윤리위 심의 직전에는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를 흔드는 이 대표를 향해서였는데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너무 터무니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윤핵관에 의해 기획된 징계이다. 마녀사냥식 징계 있느냐. 윤리위 해체할 권한이 당대표에게 있다. 등 이러한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는 어제 윤리위에 직접 출석을 해서요. 2시간 50분 동안 소명을 했습니다. 출석 직전에는 당 대표로서 이 대선과 지선을 연이어 치렀던 지난 1년을 떠올리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정말 스테로이드 먹어가면서 몸이 부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놀림까지 받아가면서 선거 뛰었던 그 시기 동안에도 정말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정말 지난 1년 동안의 그 소름이라는 것이 아까 그 보도를 보고 진짜 북받쳐 올랐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준비한 소명을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걸 할 마음이나 들지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명을 하고요. 소명을 하고 나와서는 정확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아까와는 달리 좀 만족한 듯한 표정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윤리위에서 질문하신 내용들 제 관점에서 정확하게 소명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절차를 통해서 당의 많은 혼란이 종식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결론은 징계였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 경고가 나올 거다 이런 예측도 있었지만요. 당 대표직의 유지가 불투명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가 나왔습니다. 7억 각서를 작성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 대표는 이 징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품위 유지 위반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근거가 있느냐? 또 경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결과가 만약에 뒤집히면 어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소명을 믿을 수 없다는 윤리위의 표현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표현을 잘못한 것이다. 믿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어떤 증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고, 근데 분위기상 보니까 왠지 교사했을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징계에 승복을 못하니 당대표 사퇴도 없다고 선을 그었죠. 윤리위 규정 23조 2항을 보면요. 징계 의결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들어서요. 당대표의 권한으로 징계 처리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대표에서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시죠?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처분이라든지 예.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가지고 예. 어떤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네, 윤리위가 재심에서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 현재로서는 좀 크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법적으로 따지게 된다면 정당의 자체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라는 것 이 대표가 모르지 않을 듯합니다. 제가 그때 손학규 대표랑 싸울 때 이런 거 소송 많이 걸어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못 이기죠. 못 이기죠. 정당 내 자체적인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법원이 개입해서 결과를 바꾸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있는 이 대표, 정치적인 대응도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데요. 본인은 당원권이 정지가 됐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사이트에 링크를 올렸습니다. 한 달에 당비 1,000원만 내면 된다, 3분이면 된다라면서 말이죠. 이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는 듯한데요. 특히 JTBC 뉴스룸이 보도한 윤리위의 윗선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를 언급하면서 당내에 반대 세력 겨냥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들입니다. 저는 해당 보도를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익명 처리된 부분 일부는 제가 바로 보자마자 식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막연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생각만 했었지 실제 그런 증언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요, 분당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힘을 합친 결과였는데 그 진정성이 퇴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박근혜 탄핵 이후 분당이 됐던 과거를 상기시켰습니다. 저희가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뉘어서 양당 경쟁하면서 지금까지 와서 정권 교체를 이룬 정말 당원분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그런 정권 교체였는데 네. 이것이 자칫 퇴색되고 그 의미가 진정성이 퇴색되고 윤석열 정부의 해가 될까 봐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은 저희 JTBC 보도를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윗선 보도, JTBC가 지목한 인물은 윤핵관이 아니다, 이핵관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제보자 장 이사가 한 말은 일종의 농담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이 지시한 것입니까? 윤핵관 정치인이 장의사를 시켜가지고 이준석 성상납 사건을 기획해서 없는 성상납을 만들어라, 이준석 죽여라, 누가 시킨 것입니까? 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 대표 징계의 후폭풍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징계에는 윤심, 즉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건가 하는 부분 초미의 관심사였죠.
윤 대통령은 오늘도 당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이 이 어려움 조속히 극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글쎄 저도 국민의힘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무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하여튼 그 당의 의원과 모든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조속히 잘 극복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이 대표의 징계와 거리를 좀 뒀지만요.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토사구팽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끼를 잡고 나면 필요가 없어진 사냥개 삶아 먹는다는 뜻이죠. 토사구팽을 토사구팽이다, 저는 말씀을 이거. 드렸는데 그렇게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즉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루었지만은 결국 윤핵관을 공격하더니 네. 역시 본인이 당한 것이다. 토사구팽 당한 것이다. 굉장히 안 됐어요. 어제 그 울먹거리면서 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된 6개월 동안 임시로 역할을 맡는다는 건데요.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나섰죠. 특히 이 대표가 강조하는 이 익명 인터뷰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의 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또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도한 해석과 거친 표현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익명 인터뷰는 절대 하지 말자는 부탁도 드립니다. 네, 지금 초유의 당대표 징계 상황, 국민의힘 지도체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톡 쏘는 정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 이준석 대표 측 인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천하람 혁신위원은 윤리위의 결정 최악의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윤리위의 결정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더 강경한 발언도 나왔는데요. 김용태 최고위원은 윤리위의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윤리위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쿠데타. 반란군은 토벌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인터넷 방송의 의혹은 믿고 당대표의 말은 못 믿겠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대표 측 인사들은요, 최근에 이 비판의 칼날 야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대표는 이 윤리위 징계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과 윤핵관 좀 분리를 해서 보고 있지만요.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오늘 쓴소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 보이는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서 매우 부정적이다, 이런 수치가 유별나게 높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특히 국정원의 국정원장 고발 등을 예로 들어서 이 사정정국으로 지지율을 높이려는 시도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거꾸로 그 반대의 그 덩어리만큼의 반대 세력을 만들어 놓는 것이 그런 독선 위주의 정책이거든요. 많게는 60%, 70% 이상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사정정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윤리위가 결정을 내렸는데도 논란이 종결되기는커녕 이제 진짜로 시작이 되는 듯한데요. 바로 이 본인의 징계를 셀프 보류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 내려놓을 생각 없다고 말을 했죠. 당내에서는 이 6개월간은 당원이 아닌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곧 나올 듯합니다. 당분간은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질 거란 전망 나왔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초유의 징계. 윤석열 대통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